여자가 밖에서 돈 몇 푼 번다고 유세를 떨어? 당장 사표 던지고 와서 내 시합이 똥기적이나 빨아라. 시어머니의 이 모욕적인 폭언이 제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제가 십수년을 바쳐 쌓아 올린 커리어는 그들에게 한낱 소꿉 장난에 불과했죠. 심지어 남편은 제 퇴직금을 빼돌려 자신의 억대 도박빚을 갚으려는 역겨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착하고 바보 같은 며느리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제 소중한 아이와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저는 가장 무자비하고 서늘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저 오만방자한 모자를 완벽한 지옥으로 밀어넣은 통쾌한 복수극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3살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결혼 5년차 워킹맘입니다. 동시에 치열한 세무사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고군분투하는 전문직 여성이기도 하죠. 긴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을 때 제 자리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제 커리어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고 싶어 매일 밤 코피를 쏟아가며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밖에서의 전쟁보다 더 숨이 막히는 건 바로 집안에서의 전쟁이었죠. 여보, 나 오늘 아침 일찍 법인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 해. 어린이집 등원은 당신이 좀 시켜줘. 거울 앞에서 허겁지겁 화장을 하며 제가 소리쳤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아이 장난감을 밟을 뻔해 휘청거리면서요. 하지만 안방 침대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대답은 제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나 어제 늦게까지 회식해서 피곤하다고. 당신이 가는 길에 좀 데려다 주면 안 돼? 내가 씻기고 옷 입히면 애가 막 울고 난리 친단 말이야.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웅얼거리는 남편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좀 도와줘. 나 오늘 오전에만 굵직한 미팅이 3개나 잡혀 있어. 어제 회식한다고 새벽 1시 다 돼서 술 냄새 폴폴 풍기며 들어온 사람이 누군데? 제 날카로운 목소리에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사람을 달달 볶아?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데려다 주면 될 거 아니야. 진짜 여자가 일 좀 한다고 유세는 엄청나게 떨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직장인이지만 육아는 철저하게 제 몫으로 미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기저귀 한번 스스로 제대로 갈아본 적 없는 사람이죠.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의 무거운 짐은 온전히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내 아이의 든든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수년을 바쳐 이뤄낸 세무사로서의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요. 전쟁 같은 아침을 치르고 출근한 후에도 제 하루는 분초를 다투며 흘러갔습니다. 이선아 세무사님, 지난번 요청하신 건설사 법인세 절세안 검토 끝났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어요. 지금 바로 회의실로 들어갈 테니 자료 세팅 부탁드릴게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저는 이 팽팽한 긴장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죠. 동료들의 인정과 클라이언트들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며 제 커리어는 완벽하게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근을 각오하고 밀린 재무제표를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조용하던 사무실에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에는 제 생일에도 안부 전화 한 통 안 하시던 분이라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 지금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다급하고 찢어질 듯한 비명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예, 며느리야. 너 지금 당장 서울병원으로 튀어와라. 네? 병원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누가 다치셨어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시아비가 방금 쓰러졌다. 거실에서 갑자기 억소리 내고 쓰러지더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응급실로 실려왔어. 너 당장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빨리 안 오고 뭐해? 네. 아버님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바로 갈게요. 남편한테는 연락하셨어요? 제가 다급하게 묻자 시어머니의 악을 쓰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 녀석은 지금 전화를 안 받아. 아주 속이 터져 죽겠어. 네가 빨리 와서 수속 밟고 시아버지 좀 챙겨라. 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딴소리 말고 당장 튀어와. 뚝 하고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끊어진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숫자들로 꽉 차 있던 제 머릿속이 순식간에 혼돈으로 뒤덮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과 동시에 제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까지 마무리해서 넘겨야 할 아주 중요한 계약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억지로 일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죠. 이 세무사,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얗게 질렸어?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본 부장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셨다고 연락이 와서요. 제가 지금 아주 급하게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업무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병원에서 어떻게든. 어허, 그런 소리 말고 얼른 가봐요. 일은 우리가 알아서 커버할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조심히 다녀와요. 부장님의 배려에 간신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저는 허둥지둥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전화조차 안 받는 건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를 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구두굽이 닳도록 캄캄한 밤거리를 내달려 간신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어지럽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고 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요? 상태는 좀 어떠세요? 제가 다가가 부축하려 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매몰차게 탁 쳐냈습니다. 이제 오면 어떡하자는 게야. 내 시아비가 저 안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며느리라는 애가 이렇게 늦게 와서야 쓰겠어? 죄송해요. 급하게 오느라. 남편은 아직 안 왔나요? 이놈의 자식은 아직도 전화를 안 받는다. 애가 타 죽겠어. 아주. 다행히 아버님은 응급 처치를 받고 고비를 넘기셨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뇌출혈로 인해 편마비가 왔다고 하더군요. 당장 혼자서 걷는 것은 물론이고 식사나 대소변 처리조차 불가능해 장기 입원과 재활이 필수적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붉은 얼굴을 하고서요. 엄마, 아빠는? 아빠 괜찮아?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으며 아들의 품에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제 오니. 내 아비가 이제 평생 누워 지내야 한단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응?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저를 힐끗 노려보며 책임을 전가하듯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빨리빨리 와서 엄마 좀 안 챙기고 뭐 했어? 기가 막혔지만 시아버지가 누워 계신 응급실 앞에서 차마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죠. 저는 꾹 참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님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저희 세 사람은 병실 앞 휴게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며느리 네가 당분간 병원에 붙어 있어야 하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아비가 저렇게 대소변도 못 가리고 누워 있는데 누군가는 옆에서 병수발을 들어야 할 거 아니냐. 네가 간병을 전담해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저 복직한 지 이제 겨우 몇 달 지났어요. 아시잖아요. 당장 오늘 오후에도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줄줄이 잡혀 있고요. 게다가 우리 아이 아직 3살이에요. 제가 병원에 종일 있으면 애는 누가 보고 제 회사는 어떡해요? 당장 휴가를 길게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제 간절한 설명에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깟 회사 일이 대수라는 거냐? 여자가 밖에서 돈 몇 푼 번다고 어디서 유세를 떨어? 집안의 기둥인 시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며느리가 병수발을 드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냐?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안 식구야? 시어머니의 앙칼진 고함 소리가 휴게실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저는 너무나도 모욕적인 언사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님, 돈 몇 푼이라뇨. 저도 제 직업이 있고 10년 넘게 피땀 흘려 쌓아온 커리어가 있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하시면 제가 비용을 조금 더 보탤 테니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시는 게. 뭐? 간병인? 시어머니가 탁자를 쾅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의 손에 어떻게 내 남편을 맡겨. 그리고 간병비로 아까운 생돈으로 날리자고? 너 아주 이기적이고 독한 년이구나. 시아비 똥오줌 치우는 게 그렇게 더럽고 싫더냐. 저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구원의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팍팍한 대출금 그리고 아이 양육비까지 생각하면 제가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걸 남편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여보, 엄마 말이 맞아.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아니,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당신이 내 상황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제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자 남편은 오히려 미간을 팍 찌푸리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 아빠가 저렇게 쓰러지셨는데 당신 일 타령이 나와? 까짓 거 세무사 일 나중에 다시 하면 되잖아. 여자가 애 키우면서 일하는 거 힘들다며. 이참에 병원에서 아빠 간병도 하고 틈틈이 우리 애도 돌보면 되겠네.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정이 없고 쌀쌀 맞아?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의 뻔뻔한 협공에 저는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밤을 새워가며 지켜온 제 직업이 이 사람들에게는 한낱 우스운 소꿉장난처럼 취급받고 있었죠.
며느리의 도리라는 그 폭력적이고 무거운 족쇄가 제 숨통을 서서히 옥죄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든 회사 일과 육아 그리고 병원 방문까지 병행해 보려 했지만 상황은 제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무엇보다 저를 가장 미치게 만든 것은 시어머니의 상상을 초월하는 횡포였습니다. 네, 이선아 세무사입니다. 너 2년 지금 당장 병원으로 안 튀어오고 뭐해? 어머님,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오후에 잠깐 들를 테니까. 회의고 나발이고 내 시합이 기저귀 갈아야 하니까 당장 와. 내가 늙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며느리라는 년이 팔자 좋게 사무실에 앉아 있어? 너 지금 당장 안 오면 내가 내 회사로 쳐들어갈 줄 알아.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사무실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제가 업무상 전화를 받지 못하면 기어코 다른 직원들의 내선 번호까지 알아내 전화를 돌려대셨죠. 이선아 세무사님, 어머님 전화 계속 오시는데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동료들의 걱정 어린 시선과 대표님의 눈치에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밖에서의 끔찍한 현실은 집 안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된 몸으로 병원에 들러 시아버지의 상태를 살피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죠. 자신의 친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퇴근 후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채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짜증부터 버럭 냈습니다. 여보,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 아버님 병실에 한 번이라도 가봤어? 내가 왜 가? 거기 엄마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며느리인 당신이 가서 싹싹하게 챙겨야 하지. 아들이 가서 뭐 하냐?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밥이나 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게 명령을 내리는 남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핏줄의 고통 앞에서도 무책임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상황은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달았습니다. 며칠 뒤 밀린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고 주말 아침 일찍 병실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병실에는 웬일로 남편이 먼저 와서 시어머니와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죠.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너 내일부터 당장 그 알량한 회사 그만둬라. 네.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말기 못 알아먹어? 애 키우면서 밖으로 쏘다니기 힘들잖아. 이참에 사표 쓰고 나와서 병수발이나 전담하라는 소리다. 시어머니의 통보는 너무나도 당당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세무사예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공부해서 딴 자격증이고 어떻게 버텨온 직장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울컥하며 따지고 들자 옆에 있던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야, 당신 어차피 일하면서 맨날 힘들다고 징징댔잖아. 이참에 그냥 푹 쉬면 당신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세무사 명함 파서 속꿉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 해봤자 얼마나 번다고 유세야.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당신은 집안일이랑 아빠 간병이나 해. 속꿉 장난. 그 모욕적인 단어가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십수년을 바쳐 이룩한 전문직 커리어와 제 치열한 삶이 이 모자에게는 그저 하찮은 소꿉놀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 일이 소꿉장난 같아 보였어? 그리고 간병을 하려면 친아들인 당신도 같이 휴직을 하든가 해야 하지. 시끄럽다. 시어머니가 매섭게 소리를 지르며 제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대꾸야. 남자는 밖에서 큰일을 해야 하지. 어디 사내 자식이 병실에 틀어박혀 똥기저귀를 간단 말이냐. 당장 내일 회사 가서 사직서 내고 와. 안 그러면 내가 짐 싸들고 내 회사 로비에 누워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병실을 쩌렁쩌렁 울리는 시어머니의 억지와 남편의 비열한 눈빛.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한 명의 인격체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려먹기 좋은 무료 간병인이자 무급파출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검붉은 환멸과 분노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의 그 모욕적인 통보 이후 저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죠. 정말로 시댁 형편이 그렇게 바닥이어서 간병인을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탔습니다. 저는 남편이 평소에 시댁 재산 관련 서류나 공과금, 영수증을 모아두던 서재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두툼하고 낡은 대형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시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들이 여러 개 묶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예금 통장을 펼쳐 잔고를 확인한 저는 하마터면 헉하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잔고가 3억?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최금순이라는 이름 옆에 찍힌 숫자는 분명히 3억이 넘었습니다. 다른 입출금 통장과 적금 통장까지 합치면 시어머니가 손에 쥐고 있는 융통 가능한 현금만 무려 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통장에 고스란히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간병인 비용이 아까워 일하는 며느리를 쥐어짜려 했던 겁니다. 기가 막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의 목숨이 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결국 돈 아까운 게 먼저였던 그 지독하고 소름 돋는 이기심에 치가 떨렸죠. 하지만 진짜 끔찍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류를 서둘러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던 찰나 책상 위에 올려진 남편의 노트북 옆에서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이자 입금 기일 지났습니다. 이번 주까지 입금 안 되면 회사로 당장 찾아갑니다. 심장이 쿵하고 발밑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부업체? 대기업 다니는 남편이 왜 악명 높은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린 거지?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비밀번호는 예전부터 우리 아이의 생일이었기에 단번에 풀 수 있었죠. 휴대폰 안의 세상은 그야말로 역겨운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에는 온통 제2금융권 대출금 독촉 문자와 주식 반대 매매 경고 메시지로 꽉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방문 기록을 열어보니 불법 도박 사이트와 사설 스포츠 토토 접속 흔적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친 인간.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휴대폰을 쥔 손가락에 쥐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의 계좌 내역을 샅샅이 뒤져보니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은 이미 한도를 초과해 막힌 지 오래였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미친 듯이 끌어다 쓴 불법 사채 빚만 좋기 3억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죠. 그 순간
남편과 그의 친구가 나눈 메신저 대화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 너 그 사채 빚 어떡하려고 그래? 사채업자들이 진짜 내 회사로 찾아가서 깽판 치면 너 당장 모가지야. 걱정 마.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 이번에 아빠 간병 핑계대고 퇴사시킬 거거든. 걔가 그래도 직장 계속 다녔고 연차도 있어서 이번에 퇴직금 정산하면 얼추 갚을 수 있어. 그거 내 통장으로 쏙 빼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끌 거야. 와, 진짜 미친놈. 재수 씨가 순순히 잦은 퇴사를 한대? 우리 엄마가 병실에서 드러눕고 난리치는데 지가 별 수 있어? 지 잘난 맛에 사는 세무사 타이틀 떼버리면 어차피 평생 내 밑에서 기어야 해.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시퍼런 칼날이 푹 꽂히는 것처럼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죠. 시어머니는 그저 자기 돈이 아까워 저를 무료 파출부로 부려먹으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악랄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제 피와 땀이 서린 퇴직금을 노리고 아주 치밀하게 제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제가 밤잠을 줄여가며 코피를 쏟고 일할 때 이 인간은 도박장에 앉아 제 퇴직금을 어떻게 빼앗아갈지 낄낄대며 궁리하고 있었던 거겠죠. 화장실에서 샤워기 물줄기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 화면을 끄고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은 뒤 서재를 미친 듯이 빠져나왔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와 침대 끝에 주저앉은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창백해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배신감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다 씻었어.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며 안방으로 들어온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 개운하다. 당신은 안 씻어? 내일 당장 회사 가서 사직서 내고 오려면 일찍 자야 하지. 우리 엄마 불같은 성격 당신도 잘 알지? 내일 진짜 당신 회사 로비로 쳐들어가서 머리채 잡을지도 몰라. 그렇게 세상 뻔뻔하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속으로는 제 퇴직금을 빼돌릴 징그러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쓰러진 아버지를 핑계대며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저 악마 같은 미소. 여보, 왜 멍하게 앉아서 대답이 없어? 내 말 안 들려? 남편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저를 툭 쳤습니다. 저는 간신히 구역질을 삼키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른다면 저 모자의 역겨운 계획을 완벽하게 부숴버릴 수 없으니까요. 지금은 철저하게 속아 넘어가는 척 순종적이고 바보 같은 며느리이자 아내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붉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저는 겉으로 그 뜨거운 불길을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순종적이고 기죽은 목소리를 꾸며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내일 회사 가서 대표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그만둘게. 제 바보같이 고분고분한 대답을 듣자마자 남편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비열하게 올라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거봐, 진작에 그렇게 말 들으면 좀 좋아? 어차피 여자들 직장생활, 애 낳고 나면 다 거기서 거기야. 세무사 타이틀 떼고 나면 당신도 그냥 뻔한 아줌마라고. 참, 그리고 당신 퇴사하면 퇴직금 나오지? 그거 내 통장으로 다 옮겨놔. 내가 알아서 잘 굴려보고 생활비 타서 쓰게 해줄 테니까. 알겠지? 세상에 이렇게 뻔뻔하고 소름 돋는 악마가 또 있을까요?
자기 도박빚을 갚기 위해 아내의 10년치 피땀이 서린 퇴직금을 빼앗아 가려 하면서 겉으로는 경제권을 쥐고 생활비를 주겠다며 생색을 내는 저 더러운 주둥이. 당장이라도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눈을 꾹 감고 주먹을 꽉 쥔 채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당신 하라는 대로 할게. 대신 나도 담당하던 클라이언트가 있으니까 인수인계할 시간이 며칠 필요해. 어머님한테는 당신이 잘 좀 말씀드려줘. 제 완벽한 연기에 남편은 완전히 속아 넘어간 듯 득에양양하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안방 침대로 돌아가 벌렁 누웠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저는 겉으로는 한없이 지치고 주눅든 표정을 꾸며내며 병실을 찾았습니다. 물론 제 재킷 주머니 안에는 휴대폰 녹음기가 켜져 있었죠.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호통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이년아, 넌 오늘 당장 사표 쓰고 오라니까 왜 이 시간에 기어들어와. 내 말이 우스워? 어머님 회사에 당장 인수인계는 해야 해서 며칠만. 시끄럽다. 이 징글징글하고 독한 년아. 내 시아비가 똥오줌을 못 가려서 내가 밤낮으로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인수인계. 어디서 여자가 돈 몇 푼 번다고 그깟 일 가지고 유세를 떨어. 너 당장 내일 안 그만두고 또 핑계대면 내가 내 회사 쳐들어가서 로비에 들어누워 깽판을 칠 줄 알아. 내까짓게 밖에서 나대봤자 결국 우리 집안대 있는 기계고 내 아들 뒷바라지 하는 식모야. 어디서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시어머니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모욕적이고 천박한 폭언들은 제 휴대폰에 토시 하나 빠짐없이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나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오히려 더 애처로운 목소리로 훌쩍이며 눈물까지 쥐어짜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인수인계 마치고 바로 정리할게요.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굴복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며 팔짱을 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명적인 폭언과 부당대우 증거를 성공적으로 수집한 저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의 불법 도박 증거와 막대한 빚 그리고 시어머니의 5억 원짜리 은닉 재산 증거를 완벽하게 박제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새벽이 되자 저는 숨죽여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책상 서랍에서 봤던 시어머니의 굵직한 예금 통장들을 모조리 꺼냈죠. 그리고 제 휴대폰 카메라로 그 수억 원의 잔고가 찍힌 내역과 시어머니의 이름을 한 장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었습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했던 더러운 화면들, 악명 높은 사채업자들에게 온 살벌한 협박 문자들, 그리고 도박빚으로 얼룩진 끝없는 계좌이체 내역까지 그 모든 참담한 증거들을 모조리 캡처하여 제 개인 메일로 조용히 전송했습니다. 그 억대의 빚 액수를 다시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제 손은 이제 어제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오만하고 추악한 인간들을 어떻게 가장 고통스럽게 파멸시킬 것인가 그 차가운 계산만이 제 머릿속을 명료하게 맴돌 뿐이었죠. 세무사로서 숫자를 다루고 자금의 숨겨진 흐름을 추적하는 일은 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전문 분야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입맛을 다시며 빼돌리려던 제 퇴직금은 철저하게 안전한 곳으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저희 부부의 공동재산인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 준비까지 일사천리로 마쳤습니다. 점심시간을 쪼개어 제 의뢰인이자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앞 테이블에
제가 밤새도록 모아둔 증거 자료들을 쫙 펼쳐놓았죠. 선아 씨,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혼자 다 감당했어요. 이 정도면 더 볼 것도 없이 완벽한 승소입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너무나 명백하고 불법 도박의 사채까지 끌어다 썼으니 아이 양육권은 무조건 선아 씨가 가져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이 폭언 녹음본 아주 훌륭해요. 부당한 대우와 모욕도 완벽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님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들으니 그제야 꽉 막혔던 숨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위자료는 최대한으로 청구할 거고 저 인간 쓰레기 같은 남편의 사채 빚은 단 한 푼도 선아 씨가 떠안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리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최대한 자비 없이 가장 비참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나도록 서류 작성 부탁드릴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이혼 소장과 위임장에 거침없이 제 도장을 꼭 찍었습니다. 모든 법적 준비와 반격을 위한 치밀하고 무자비한 덫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죽은 듯이 순종하며 눈물을 흘리는 척하는 사이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완벽하게 길들였다고 착각하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죠. 집에 돌아와 새근새근 잠든 제 불쌍한 아이의 뺨을 어루만지고 저는 가방 속에 고이 넣어둔 서류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추악한 불법 도박 빚내역, 시어머니의 5억 원짜리 은닉 재산 통장 사진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제 피와 눈물로 완성된 완벽한 이혼 소장까지. 이 두툼한 서류 봉투가 곧 저 오만한 모자의 세상을 산산조각 낼 끔찍한 폭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서재 창밖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밤바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제 뺨을 시원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 입가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주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친 바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짐을 가득 채운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시아버지가 계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병실 안의 공기는 마치 승전보를 울린 점령군들처럼 오만하고 기고만장했죠. 보조 침대에는 남편이 다리를 꼬고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딱 낀 채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요. 제가 가방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 안을 찢어놓았습니다. 이제야 내 주제 파악이 좀 되나 보지? 진작에 그렇게 고분고분 숙이고 들어올 것이지. 하여간 독한 년. 내까짓게 버텨봤자 시댁 어른들 손바닥 아니라는 걸 왜 여태 몰랐어?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애써 억누르며 겉으로는 한없이 주눅든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너무 제 생각만 했나 봐요. 이제 곧 사직서 제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입에서 사직서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남편은 하던 휴대폰 게임을 멈추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얼굴 앞으로 쑥 내밀었죠. 자, 옛다. 당신 바쁠까봐 내가 회사 휴게실에서 미리 타이핑해서 뽑아왔어. 사인만 해서 내일 당장 내고 와. 그 종이는 다름 아닌 남편이 제멋대로 양식을 다운받아 이름까지 쳐서 출력해온 사직서였습니다. 어떻게든 제 퇴직금을 하루빨리 손에 쥐어 자신의 도박 빚을 갚고 싶어 안달난 그 역겨운 조급함이 고스란히 묻어나왔죠. 여보, 굳이 당신이 이런 것까지. 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당신이 하도 미적거리니까
내가 확실하게 도와주는 거 아니야. 여기 밑에 서명란 보이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인해. 남편은 득에 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 억지로 볼펜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볼펜을 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펜으로 저 인간의 뻔뻔한 면상을 찔러버리고 싶은 맹렬한 분노 때문이었죠. 제가 펜을 쥐고 머뭇거리는 척하자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매섭게 다그쳤습니다. 예, 너 지금 뭐하니?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챙겨주는데 당장 사인 안 하고 멍청하게 서서 너 설마 이제 와서 딴소리 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어머님. 할게요, 지금 할게요. 저는 덜덜 떨리는 연기를 하며 사직서 맨 밑에 작게 제 이름을 휘갈겨 썼습니다. 제가 서명을 마치자마자 남편은 마치 거액의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사직서를 낚아채어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역시 넌 내 말 들어야 편하게 산다니까. 당신 내일 이거 내면 퇴직금 정산은 얼마나 걸린대? 한 달 안에 나오나? 당신 직급도 높고 근속 연수도 제법 되니까 이번에 들어오면 꽤 짭짤하겠다. 그 말을 내뱉는 남편의 두 눈동자는 이미 돈에 눈이 멀어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억대 사채 빚을 막아줄 생명줄을 드디어 손에 넣었다는 그 천박하고 오만한 착각. 시어머니 역시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네가 그동안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깟 퇴직금이라도 보태서 애비 병원비에 써야 하지. 내일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모레부터는 아침 일찍 병원으로 출근해라. 내가 아주 뼈가 부서질 것 같으니까 똥 기저귀 가는 것부터 네가 다 도맡아 해. 알겠니? 두 모자는 제가 완전히 굴복하여 자신들의 발밑에 엎드렸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쳐놓은 가부장적인 족쇄와 비열한 협박이 완벽하게 통했다고 확신하면서요. 네, 어머님. 여보, 당신 말대로 내일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올게. 저는 최대한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서류 가방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제 가방 안에는 방금 남편이 내민 그 알량한 사직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시무시한 서류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남편의 도박빚과 사채 이용 증명서, 시어머니의 5억 원짜리 은닉 재산 통장 사진들, 그리고 완벽하게 작성된 이혼 소장. 그 치명적인 폭탄들이 가방 안에서 당장이라도 터질 듯이 뜨겁게 맥박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 하지. 아휴, 속이 다 시원하네. 여보, 당신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오늘은 나랑 엄마가 병실 지킬게. 가서 푹 자도. 남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가증스러운 미소와 함께 병실 밖으로 저를 떠밀었습니다. 응, 고마워 여보. 내일 봐. 저는 얌전하게 인사를 꾸벅하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굳게 닫히는 병실 문 너머에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승리를 축하하는 저열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비로소 꾹꾹 눌러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혔던 입술 사이로 서늘하고 차가운 비웃음이 터져 나왔죠. 마음껏 웃고 마음껏 승리에 도취해 있어라. 너희들의 그 역겨운 착각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수록 내일 추락하게 될 지옥의 바닥은 더 깊고 고통스러울 테니까. 저는 터질 듯한 서류 가방을 품에 꼭 안은 채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내일 펼쳐질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심판의 시간을 고대하면서 말입니다. 대망의 결전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아끼는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을 했죠. 오늘만큼은 그 누구 앞에서도, 특히 저 오만한 모자 앞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출근 시간이 지날 무렵 저는 회사가 아닌 시아버지가 누워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한 손에는 터질 듯이 묵직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침 식사를 막 마친 듯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반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가져올 퇴직금을 반기는 거였겠죠. 당신 생각보다 빨리 왔네? 회사에 사직서 내고 바로 온 거야?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반색을 했습니다. 아휴, 그래. 빨리빨리 처리하고 와야 하지. 이제부터 여기서 내 시아비 수발이나 제대로 들어라. 시어머니도 귤을 까먹으며 거만하게 턱짓을 하셨죠. 저는 묵묵히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 좁은 보호자용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기대에 찬 눈빛을 반짝이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죠. 여보, 퇴직금 정산은 언제 된대? 내가 말한 대로 내 계좌로 바로 쏴달라고 했지? 그 천박한 입술에서 끝까지 돈 타령이 나오는 것을 들으니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들고 온 서류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사직 수리 서류가 아닌 두툼하고 무거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실실 웃으며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의 손에 잡힌 것은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실실거리던 인매가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이혼? 당신 미쳤어? 갑자기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도 놀란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이혼이라니? 인연이 지금 시아비가 쓰러져서 누워 있는데 미쳐 돌아가는구나. 저는 흥분한 두 사람을 향해 차갑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개수작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부렸지. 그 밑에 있는 서류들도 마저 꼼꼼히 확인해봐. 제 말에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접속 기록과 도박장 출입 증거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악명 높은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은 협박 문자 캡처본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묶여 있었죠. 심지어 남편의 이름으로 빚진 3억 원이 훌쩍 넘는 사채 빚 증명서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확인하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네가 어젯밤 코골며 자는 동안 내가 다 복사해뒀지. 당신 도박빚 갚자고 내 피 같은 퇴직금을 가로채려던 그 소름 돋는 계획도 말이야. 제가 또박또박 쏘아붙이자 남편은 눈동자를 불안하게 굴리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이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설명? 내 입에서 시아버지 간병 핑계대고 날 퇴사시켜서 돈 빼돌리겠다고 내 친구랑 낄낄거리며 떠든 메신저 대화도 마저 읽어줄까? 제 단호하고 서늘한 말에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보조 침대 모서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이 상황을 도무지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해하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얘 아들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네가 도박을 해? 사채 빚이 3억이라니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저는 혼란에 빠진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자비 없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게 억울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어머님 책상 서랍 속에 꽁꽁 숨겨둔 그 5억 원짜리 예금 통장들 제가 못 봤을 것 같나요? 뭐시?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지며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통장에 5억이나 현금으로 쥐고 계시면서 고작 그 전문 간병인 쓸 돈 몇 푼이 아까우셨죠? 그래서 며느리 직장까지 강제로 그만두게 만들고 무료 간병인으로 뼈 빠지게 부려 먹으려고 하셨잖아요. 너 이 발칙한 년이 감히 시어미 뒷조사를 해?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손을 번쩍 치켜들며 제 뺨을 때리려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제까지의 바보같이 당하며 눈물 흘리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허공을 가르고 날아오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단단히 낚아채며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제게 손을 올리세요?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그동안 어머님이 제 직장까지 전화해서 퍼부은 폭언들 싹 다 녹음해서 위자료 청구까지 완벽하게 걸어놨습니다. 제가 내뱉는 무자비하고 날카로운 사실들에 병실 안의 공기는 숨막히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며 오만방자하게 굴던 모자의 낯짝은 이제 경악과 공포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며 빳빳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조목조목 읊어주며 그토록 기다렸던 반격의 순간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제가 매몰차게 뿌리친 손목을 부여잡고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야, 아들아 사채 빚이 3억?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가 진짜 도박을 해서 3억을 날렸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병실 천장을 뚫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돈이라면 끔찍하게 아끼고 며느리 앞에서는 몇백만 원짜리 간병인 비용도 아깝다며 벌벌 떨던 시어머니였죠. 그런 그녀에게 3억이라는 막대한 빚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내가 주식으로 조금 손해를 본 걸 만회하려고 아주 잠깐 손을 댄 건데. 진짜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 미친놈아. 짝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시어머니의 억센 손바닥이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강타했습니다. 아, 엄마, 왜 때려? 내가 지금 안 때리게 생겼어? 내 애비가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을 갉아먹어도 유분수지. 어디서 겁도 없이 사채를 끌어다 써. 이 호적에서 당장 파버릴 놈아.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남편의 등짝과 머리통을 마구잡이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허공으로 날아간 돈과 빚쟁이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공포가 훨씬 더 컸던 겁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쥐잡듯이 잡으며 똘똘 뭉쳤던 뻔뻔한 모자가 이제는 서로를 헐뜯고 때리며 병실 바닥에서 짐승처럼 뒹굴고 있었죠. 아, 엄마 진짜 그만 좀 해. 나도 미치겠으니까 그만하라고. 남편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밀쳐내며 폐륜적인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시아버지 곁에서 벌어지는 이 총극은 그야말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우스꽝스럽고도 비참한 꼴을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서로 치고받으며 씩씩대던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진짜 순간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당신 퇴직금으로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급한 불 끄게 도와주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엎드려 살게. 제발 나 좀 살려줘. 남편은 제 발밑으로 비참하게 기어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게 사직서를 집어 던지며 득에양양하게 비아냥거리던 그 오만방자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저 당장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죽게 생긴 찌질하고 비겁한 겁쟁이만이 바닥에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서 제 바지깃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예, 아가. 그래도 한 입을 쓰던 부부인데 네가 이대로 모른 척하면 어떡하니? 네가 돈도 잘 버니까 우선 내 돈으로 우리 아들 빚 좀 갚아주고 시아비 간병도 계속. 그 입 닥치세요. 제 차갑고 날선 일갈에 시어머니의 구질구질한 변명이 뚝 끊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오물통 같은 곳에서 단 1초도 숨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내 피 같은 돈으로 저 인간 도박빚을 갚아줍니까? 내가 미쳤어요? 그리고 간병. 어머님 책상 서랍 속에 고스란히 숨겨둔 그 돈으로 최고급 VIP 간병인을 쓰시든 아니면 무릎 꿇고 있는 저 훌륭한 아드님 시켜서 직접 똥 기저귀를 빠시든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이혼 소장과 끔찍한 증거 서류들을 구둣발로 싸늘하게 툭툭 밀어냈습니다. 내 변호사가 아주 유능해서요. 저 인간 사채 빚은 단 한 푼도 나한테 넘어오지 않게 완벽하게 법적 조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가압류 걸어놓은 건 이혼 소송 끝나고 내 몫의 재산과 위자료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챙겨갈 테니까 당장 길거리에 나 앉을 짐이나 싸두시고요. 여보, 제발.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어. 우리 애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이 콧물까지 흘리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그 더러운 손을 매몰차게 걷어찼습니다. 더러운 입에 우리 아이 올리지 마. 도박장에 앉아서 지 새끼 엄마 퇴직금 빼돌릴 국리나 하던 쓰레기한테 아빠 자격 따위는 애초에 없으니까. 간병은 두 분이서 오붓하게 하세요. 저는 제 아이와 제 인생 살겠습니다. 저는 그 말로 완벽하게 쐐기를 받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미련 없이 획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뒤에서 시어머니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저주를 퍼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아들 다 죽게 생겼네. 이 독한 년아, 네가 이대로 무사할 줄 알아? 넌 천벌을 받을 거다. 천벌은 어머님 아들이 이미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어깨 너머로 차갑게 비웃어 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조만간 무시무시한 사채 빚쟁이들이 병원이고 집이고 마구 들이닥칠 텐데 부디 두 분 다 몸조심들 하세요. 저는 쾅 소리가 나게 병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남편의 짐승 같은 오열과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발악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아왔던 더러운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병원을 빠져나와 시원한 밤바람을 깊게 들이마시는 순간 짓눌려 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짜릿한 통쾌함이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걸어나가는 제 구두 발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경쾌하고 통쾌하게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그 지옥 같은 병실 문을 박차고 나온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즉시 친정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거처를 옮겼고 이혼 소송은 제 유능한 변호사의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제 휴대폰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번갈아 가며 보내는 구질구질한 문자 메시지로 폭발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그 무서운 사채업자 놈들이 병실까지 쳐들어와서 다 때려 부수고 난리를 쳤어. 내 평생 모은 그 돈도 그놈들이 내 남편 빚 갚는다고 이자까지 쳐서 다 털어가 버렸다. 이제 우리 식구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제발 한 번만 만나다오. 절망과 공포가 뚝뚝 묻어나는 시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를 보며 저는 싸늘하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분이니 그 목숨 같은 돈을 고스란히 뺏겼을 때의 고통은 짐작하고도 남았죠. 며느리 피눈물 짜내서 간병인 비용 아껴보려다 아들놈 사채빚에 전 재산을 날려버린 꼴이라니 그야말로 완벽한 자업자득 아닙니까? 게다가 제 변호사님을 통해 전해 들은 남편의 소식은 더더욱 통쾌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기어코 남편의 회사 로비까지 찾아가 진을 치고 빚을 갚으라며 깽판을 쳤다는 겁니다. 결국 불법 도박과 사채 문제로 대기업의 명예를 실추시킨 남편은 즉각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중징계를 받고 대기 발령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얄팍하게 파놓은 지옥불에 스스로 머리부터 다이빙을 한 셈입니다. 모든 연락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제 업무에만 매진하던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이선아 세무사님, 저기 1층 로비에 어떤 남자분이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뵙자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의 다급한 내선 전화를 받고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직감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가다듬은 뒤 천천히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과거의 그 거만하고 잘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반쪽이 된 남편의 흉측한 몰골이었습니다. 머리는 며칠을 안 감았는지 심하게 떡이 져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 아래로는 퀭한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깊게 내려와 있었죠. 남편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로비 대리석 바닥이 부서져라 무릎을 꿇으며 짐승처럼 기어왔습니다.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지나가던 우리 회사 직원들과 클라이언트들이 화들짝 놀라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이미 얄량한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는 내다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그 도박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우리 엄마 돈까지 다 털어가고 나 지금 회사에서도 잘리게 생겼어. 당신이 내 유일한 구명줄이야. 당신 없으면 나 진짜 죽어. 제발 한 번만 돌아와줘. 남편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구두코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엉엉 오열했습니다. 그 구질구질하고 찌질한 몰골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거 안 나?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워. 제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남편은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징징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개과천선해서 당신 평생 떠받들고 살게. 우리 애기 아빠 없이 키울 수는 없잖아. 응? 당신 퇴직금으로 내 급한 불만 꺼주면 내가 진짜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아직도 내 퇴직금 타령이야? 제가 날카로운 헛웃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어깨를 구둣발로 매몰차게 걷어찼습니다. 아! 남편이 흉한 비명을 지르며 대리석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내 입에서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우리 애기 입에 올리지 말라고 했지. 지 새끼 엄마 돈 뜯어내서 도박장 갈 국리나 하던 버러지 같은 놈이 어디서 감히 뻔뻔하게 부성애를 들먹여. 저는 로비 바닥에 볼품없이 널브러진 남편을 향해 짐승만도 못한 벌레를 보듯 경멸의 시선을 던졌습니다. 내 엄마가 숨겨둔 5억 원 다 날렸으니 이제 두 모자가 쌍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서
사이좋게 깡통이나 차시든가. 당신이 회사에서 잘리든 사채업자한테 끌려가서 죽어나가든 이제 나랑은 일절 상관없는 남이야. 알아들어? 자기야, 제발. 나 진짜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남편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찰서죠? 여기 세무사 사무소 1층 로비인데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중인 사람이 찾아와서 업무를 방해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출동 좀 해주세요.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112에 신고를 접수하자 남편의 두 눈은 절망과 경악으로 튀어나올 듯 끔찍하게 커졌습니다. 여보, 그래도 내가 명색이 남편인데. 전 남편이겠지. 그리고 내 돈 훔치려던 예비 범죄자. 저는 차갑게 일갈하며 로비의 보안 요원들을 향해 단호하게 손짓했습니다. 보안팀장님, 저 사람 경찰 올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도망가게 꽉 잡고 계세요. 영업 방해죄까지 싹 다 추가해서 철저하게 고소해 버릴 테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쩌렁쩌렁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로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옴짝달싹 못하게 결박당한 채 질질 끌려가는 남편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함과 찌질함의 극치였죠. 자기야, 이선아, 너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악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경찰차 문이 닫히며 점차 먹먹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더러운 눈물 자국을 구둣발로 무심하게 비벼 끈 저는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쓰레기통에 처박힌 그들의 끔찍한 말로와 제 아이와 함께 새롭게 시작될 찬란한 앞날을 자축하면서 저는 가벼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어느덧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독하게 춥고 시렸던 제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뜻하고 찬란한 봄이 찾아왔죠. 경찰차에 실려가며 짐승처럼 울부짖던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끝으로 제 이혼 소송은 아주 완벽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책 사유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아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 품으로 안겼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역시 제가 원하는 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그 끔찍한 사채 빚은 단 1원도 제게 넘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적인 방어벽을 쳤고요. 오히려 제가 살던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어 제 몫을 온전히 챙겨 나온 덕분에 저는 아이와 단둘이 살 아담하고 예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블로그로 커다란 성 만들었어. 어머, 우리 아들 진짜 멋진 성을 만들었네. 우리 왕자님이 이 성에 사는 거야.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거실 한가운데서 4살배기 제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장난감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로운 웃음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과거 지옥 같았던 시댁과 전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길 1000번, 10,000번 잘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억지스러운 희생을 강요당하지도 않는 온전한 제 인생을 되찾은 것이죠. 회사에서의 제 커리어 역시 완벽하게 만개했습니다. 이혼이라는 큰 산을 넘으면서 저는 내면적으로 훨씬 더 단단하고 독해졌습니다. 일과 육아를 핑계로 저를 깎아내리던 방해물들이 사라지자 제 업무 능력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수직으로 상승했죠. 이선아 세무사님, 이번 건설사 합병건 절세 플랜 진짜 완벽했어요.
대표님께서도 극찬하시면서 이번 하반기 인사평가는 기대해도 좋으실 거라고 귀띔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다 저희 팀원들이 밤낮 없이 고생해준 덕분이죠. 동료들의 인정과 신뢰 속에서 저는 세무사로 당당하게 제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제 직업을 향해 소꿉장난이라며 비웃었던 그 알량한 착각을 실력으로 완벽하게 짓밟아준 셈입니다. 반면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던 그들의 말로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 전 남편과도 아는 사이인 제 오랜 대학 동창에게서 우연히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선아야, 혹시 그 인간 소식 들었어? 아니, 제가 그쪽 소식을 굳이 알 필요가 있나? 어머, 완전 난리도 아니래. 그 인간 사채업자들이 하도 깽판을 쳐서 결국 회사에서 파면당하고 퇴직금마저 빚쟁이들한테 탈탈 털렸대. 지금은 일용직 전전하면서 그 싸구려 요양병원 다인실에서 혼자 아버님 대소변 받아내고 있다더라. 동창이 전해준 소식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절했습니다. 인과응보.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그 흔한 사자성어가 이렇게 뼈저리게 와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피땀 어린 퇴직금을 가로채 도박 빚을 갚고 무료 간병인으로 부려먹겠다며 기고만장했던 두 모자. 결국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자신들이 파놓은 지옥불 한가운데서 평생을 고통받으며 썩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 휴대폰 차단 목록의 스팸함에 음성 메시지가 하나 남겨져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들어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죠. 저는 차가운 얼굴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아빠 똥기저귀 하루에 10번씩 가는 것도 지치고 엄마는 맨날 누워서 내 욕만 하고 나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제발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 남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 비참하고 구질구질했습니다. 과거 병실에서 제게 사직서를 집어던지며 낄낄대던 그 악마 같은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헐떡이는 패배자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코웃음을 치며 곧바로 그 음성 메시지를 영구 삭제 버튼을 눌러 지워버렸습니다. 일말의 동정심조차 들지 않는 아주 완벽하고 통쾌한 응징이었습니다. 엄마,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블록놀이 하자. 아이가 제 치맛자락을 당기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엄마가 아주 높고 튼튼한 성벽을 만들어줄게. 저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려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부당한 희생을 강요받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 굴복해야 할 것 같은 위축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도권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나 아내의 희생이라는 낡고 부당한 족쇄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린 단호하고 용기 있는 결단은 결국 저처럼 가장 찬란하고 평화로운 행복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제 아이와 함께 그려나갈 앞으로의 인생은 그 어떤 방해물도 없는 눈부시게 맑은 날들의 연속일 테니까요. 창밖으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봄바람을 타고 거실로 날아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세상 그 누구보다 눈부시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 이선아가 보여드린 것처럼 용기 내어 끊어내야 할 때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굳건한 결단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몰래 눈물 흘리며 상처받고 계실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통쾌한 카타르시스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는 부디 억울한 눈물 없이 따뜻하고 눈부신 봄날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